뉴스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대선은 이재명 때문에 또 이 대선 선거운동 기간도 짧은 데다가 이 이재명 때문에 완전히 거짓말 선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거짓 선거. 이재명은 아마 대놓고 거짓말을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 지난 대선에서도 두 가지 거짓말을 했는데 이게 1심에서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었습니다. 그런데 2심에서 뒤집어졌습니다. 무죄로 뒤집어졌습니다. 이재명은 이제 대놓고 거짓말을 지금 현재도 하고 있고 완전히 거짓말로 선거판을 짜게 될 것이다. 먼저 국민의힘의 이 후보들 8명입니다. 이제 조를 A조, B조로 나눴습니다. 오늘 이 추첨에 의해서 나눴는데 그러니까 A조에는 김문수가 속해 있고 B조에는 한동훈과 이 나경원, 홍준표가 속해 있다. 그래서 B조가 죽음의 조다라고 했는데 뭐 언제든 맞붙어야 될 이 후보들입니다. 그래서 뭐 A조든 B조든 이번 주말에 토, 일요일 이제 토론회를 통해서 많은 유권자들에게 또 국민의힘 지지층에게 누가 정말 이재명을 제압할 수 있는 후보냐라는 게 토론회를 통해서 처음으로 드러날 것이다. 지금 많은 것들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뭐 윤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이라든지 모두 말을 바꿉니다. 말을 바꾸지 않는 사람도 있고 말을 바꾸는 사람도 있습니다. 소신을 지키면서 자신의 정치적 메시지를 어떻게 설명하느냐와 자신의 소신을 바꾸는 것. 윤 대통령에 대한 관계 부분도 윤 대통령과의 관계를 저는 참 윤 대통령을 우리 손으로 뽑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많은 실망도 했고 많은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지금 윤 대통령을 소위 잘라내면 거리를 두면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과는 손절했구나 라고 국민들이 생각합니까? 엊그제까지 윤 대통령에 대해서 뭐 계몽령을 한 것이다. 계엄은 계몽령이라고 했다가 지금 와서 이제 윤심은 필요 없다. 또 지금 뭐 계속해서 헌법재판소에 이런 정치 재판을 보고 있으면서도 윤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은 당연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 이게 국민의힘 지지층 합리적인 국민들에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일까. 참 두 번 가슴이 찢어지는 일이다라는 부분을 지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후보들이 어떤 입장을 밝히느냐. 뭐 원래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뭐 그건 어차피 정치적으로 쓰레기급들이니까 이재명과 비슷한 사람들, 비슷한 행태, 거짓말 이런 건 안 된다라는 부분. 이 국민의힘 경선에서만은 그런 사람은 걸러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몇 가지 정리하고 오늘 이 문재인 정부의 거짓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다혜입니다. 음주운전 불법 임대 벌금 1,500만 원 선고를 받았습니다. 문재인 가족에 대해서 이 수사 서둘러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재명 선거법 위반 이게 뒤집어졌는데 대법원에서 지금 심리에 들어가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이재명 지금 계속해서 세종시로 국회의사당 대통령실을 이전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 참 노무현 때부터 세종시로 이전 이것 가지고 헌법재판소에 판결도 있었습니다. 소위 관습헌법을 위반했다. 그래서 대통령실을 이전해서는 안 된다. 국회의사당 이전은 예전부터 약속을 해왔던 것입니다. 민주당이 지키지 않은 겁니다. 이 약속을. 자신들이 지금 이제까지 국회의사당 이전 약속을 지키지 않고서 지금 와서 지금 또 하겠다라고 합니다. 전부 거짓말입니다. 이재명이 그럴 리도 없지만 대통령이 되면 대통령 이전에 한 말과 이후에 하는 말은 완전히 다 아무런 관련도 없을 겁니다. 이재명은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 말을 누가 믿습니까? 지금 조금 이따가 제가 문재인 이 부동산 이 통계 조작입니다. 오늘 감사원에서 전체 이제 지난 3년 가까이 걸렸습니다. 2년 7개월 이 감사 결과를 총괄 발표를 했습니다. 102번이나 부동산 통계 조작을 했다. 문재인에 이은 이재명 전부 거짓말입니다. 국가 통계 자료는 모든 정책의 기본이 됩니다. 이걸 조작해버리는 사람들입니다. 국민을 속이는 사람들입니다. 이재명의 선거 전략은 단 하나입니다. 어떻게 하면 국민을 속여서 거짓말을 해서 집권하고 그 집권한 뒤에 완전히 국정을 난장판을 만들고 나라를 망칠 것이냐. 이것밖에는 생각이 없지 않습니까?
이런 이재명을 지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권 때문입니다. 이권 카르텔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이 한덕수 권한대행이 2명의 재판관을 지명한 것을 두고 이게 잘못됐다, 이런 결정을 내린 것. 멀리 보면 이 이재명 민주당과 지금 헌법재판소가 짬짬이가 돼서 계속 정치 재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의미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무조건 민주당 편, 민주당 주장에 그대로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재명이 헌법재판관, 이 한덕수가 2명 지명하는 것을 이렇게 죽기 살기로 매달리는 이유, 당연히 헌법재판소를 장악하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가까이는 이재명의 이 선거법 위반 재판이 있습니다. 이재명이 만약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헌법재판소에 이걸 헌법 소원을 제기하는 겁니다. 대통령이 당선된 사람에게 불소추 특권입니다. 재판이 진행이 될 수 있느냐? 그동안 진행되던 재판은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헌법재판소에서 결정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것 때문에 이렇게 미친 듯이 달려들고 헌법재판소에서도 이런 정치적인 판결을 내리는 겁니다. 당장 결정해야 될 부분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걸 지켜보고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걸 막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미 국회와 헌법재판소, 사법부 일부는 완전히 이건 제 기능을 상실했습니다. 지금 그래도 남아있는 곳은 대법원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입니다. 이 눈에 보이는 부분을 뻔하게 보고 있습니다. 5월 안으로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이 재판 판결을 내리면 됩니다. 대법원에서. 그러면 이재명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수 없습니다. 파기환송을 하더라도 5월 이내에 결정을 내리면 이재명은 치명상을 입게 됩니다. 불소추 특권이 또 논란이 될 겁니다. 이재명은 재판이 이것뿐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결정을 대법원에서 이렇게 현명하게 해주지 않으면 결국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가게 됩니다.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정을 할 것이라는 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이 결정, 이 또 한덕수의 이 재판관 2명을 지명한 이 부분에 대한 결정을 보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감사원이 이제 지난 2년 7개월간 이 집중적인 감사를 벌였던 이 문재인 정부 시절의 이 부동산 통계 조작입니다. 이건 이미 재판에 넘겨져 가지고 이 주요한 이 사회수석이라든지 문재인 정부 때의 이 수석들 모두 다 지금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11명 주요 인사들. 이게 문재인의 지시 없이 가능한 일입니까? 김수현 이 사회수석이나 이 많은 사람들이 문재인 당시의 대통령의 지시 없이 이런 무시무시한 부동산 통계 조작을 할 생각을 했겠습니까? 이 통계 조작을 한 사례가 구체적으로 모두 다 드러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대놓고 통계 조작을 지시하고 무조건 대통령실에서 지시가 내려왔다. 통계를 조작하라. 마사지를 하라. 그래서 지금 한국부동산원에 이 통계 자료를 만드는 가장 기초 자료를 만드는 사람들이 반발합니다. 반발하면 너 날려버리겠다. 이렇게 협박하면서 통계 조작을 합니다. 그래서 시중에서는 지금 아파트 값이 2배, 3배 올랐는데 통계는 매일 2% 올랐다, 3% 올랐다 합니다. 아무도 믿지도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국민들이. 이제 그렇게 한 짓거리가 모두 구체적으로 다 무려 903쪽입니다. 2년 7개월 만에 이 감사 결과를 모두 내놓았습니다. 문재인만 빼고 당시에 지금 수석들 모두 다 지금 장하성, 김수현, 김상조, 이호승, 김현미, 국토부 장관, 황덕순 모두 지금 재판에 회부돼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 문재인이 지시하지 않고 청와대 수석들이, 이 공무원들이 이런 짓거리를 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건 정부 자체가 완전히, 문재인 정부는 문재인 정부 자체가 사기인 겁니다. 거짓말입니다. 거짓말로 지탱이 된 겁니다. 가짜뉴스, 거짓말로 이 정부 자체가 운영이 됐던 것입니다. 국민들을 속이는 것으로. 어떤 정부든지 이 통계 자료나 이런 것들을 일부 마사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어떤 정치인이든지 선거에 나서서 좀 자신의 이미지를 가꾸고 국민들에게 자신의 단점이 드러나지 않도록 누구나 이런 포장은 합니다.
그런데 대놓고 가짜뉴스, 거짓말, 조작은 못합니다. 그걸 하는 사람이 문재인과 이재명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깜짝 놀라는 겁니다. 이런 문재인, 이런 이재명에 대해서 계속 지지를 하는 사람들은 전부 이권 카르텔입니다. 이 카르텔이 지금 절반을 넘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걸 제압해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걸 제압하는 방법은 당연히 국민의힘 후보들이 잘해서 이번 조기 대선에서 이재명을 제압해야 합니다. 이겨야 합니다. 그 전에 지금 믿을 곳은 조희대 대법원장밖에 없습니다. 대법원은 그래도 합리적인 대법관들이 절반 이상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걸 지켜보고 있습니다. 국회와 헌법재판소의 이 난동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골치 아프니까 이거 넘기자. 대선 선거가 있는데 뭐 우리가 법조인이 굳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오늘 아침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사법기관은 적극적으로 나서는 곳은 아닙니다. 판사가 적극적으로 나서게 되면 사회가 오히려 더 혼란해집니다. 판사가 소극적이어야 하는 이유는 최소한 이제 우리 사회의 각종 논란, 범법에 대해서 마지막 결정을 내리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정이 좀 다릅니다. 이 국회와 헌법재판소의 이 난동을 보면서 이재명이 그럴 리도 없지만 만약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 가장 먼저 할 일이 자신 재판 없애는 겁니다. 불소추 특권 논란입니다. 내란 외환의 죄가 아니고서는 소추할 수가 없습니다. 이 기소도 할 수 없고 재판을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진행이 되던 재판은 어떻게 할 것이냐? 솔직히 현실적으로 지금 대통령의 현실적인 권력으로 권위로 이 재판에 불응을 하면 재판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 뾰족하게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혼란을 국민들이 그걸 지켜보겠습니까?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끌어내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돼서 대통령으로 또 거짓말로 국민들을 속이고 완전히 나라 망치는 걸 어느 국민들이 지켜보겠습니까? 그러면 그 전에 지금 사태를 막을 수 있는 곳은 물론 선거로 막아야겠지만 그 전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결단을 내리면 막을 수가 있습니다. 불소추 특권 논란을 사전에 정리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에 넘어가게 되면 헌법재판소는 당연히 지금 재판 없애라고 판결을 내리게 될 겁니다. 헌법재판소는 지금 제정신이 아닙니다. 저건 뭐 민주당의 하수인 정치 집단에 불과합니다. 이런 사태를 보면서도 조희대 대법원장이 결단을 내리지 않는다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무슨 국민들에게 메시지를 내면서 기자회견을 해서 나는 이런 결단을 내렸다 이럴 필요 없습니다. 빨리 서둘러서 언제까지 대법원 판결을 서두르도록 하겠다. 이건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동안 계속 강조해온 부분입니다. 그래서 빨리 정리를 해주면 이재명 같은 이런 거짓말, 이런 사기꾼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없도록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감옥에 가야 될 사람이 지금 감옥에 쳐넣어야 될 놈을 대통령실로 보내서 되겠습니까? 또 세종시를 가지고 이렇게 사기칩니다. 또 그렇게 국회의사당을 이전하고 대통령실을 이전할 거였으면 지금까지 뭐 했습니까? 국회의사당 왜 이전하지 않았습니까? 지금까지. 또 거짓말하고 말 바꾸는 겁니다. 뭐 세종에 지금 뭐 부동산 값이 어떻다라고 하는데 전부 거짓말입니다. 전부 사기입니다. 이재명을 제압할 수 있는 방법은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결단을 내려야 하고요. 검찰이 이런 문재인 가족이나 이런 이재명에 대해서 수사 또 이 재판 진행을 좀 더 강도를 높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국민의힘 후보들은 이제는 계엄 탄핵을 넘어서야 합니다. 이재명을 제압하는 것이 가장 우선입니다. 뭐 악마와라도 손을 잡아야 합니다. 이재명은 악마보다 더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선거에서 제압을 할 겁니다. 그 전에 조희대 대법원장은 좀 이제는 침묵의 결단을 내려야 할 때가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송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